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객관식 1회차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 문풀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기본 문풀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빠르게 훑고 갔어요. 그리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기본 문풀에서 우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었죠? 그죠? 핵심 이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에서 기본 이론보다 조금 더 압축적인 강의로 해서 우리가 뭐도 같이 했죠? 그죠? OX 퀴즈랑 그 다음에 빈칸 넣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용이나 아니면 내가 뭐를 외워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거를 중요한 포인트로 둬야겠다. 이런 거는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개강한 게 뭐죠? 그죠?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인데요. 문제는 어떤 걸 위주로 보냐면 저희 간평 기출 위주로 보되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에도 부동산 공법이라고 2차 과목에 그죠? 어려운 과목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랑 겹치는 과목들, 그래서 저희랑 겹치는 법 과목을 한번 문제를 같이 또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 나오면 또 중개사 공법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공법에서 중개사에서 조금 먼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저희 시험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 문제풀이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풀이 강의 때 문제집만 보는 건 아니고 요거 객관식 문제집뿐만 아니라 요 기본 문풀 있죠? 저희가 그래서 기본 이론은 핵심 이론 요거 같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한 번씩 조금씩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처음 시작은 국토법부터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빨간색 표시 이제는 다 뭔지 알죠? 2차랑 연관되는 과목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 등기법 하고 마지막 챕터에서 건축법이랑 동체법 필요한 부분 위주로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 강의는 꼭 제가 지금 오늘은 그냥 쭉 진도를 나가셔도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한번 풀어올 진도 범위를 좀 예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이랑 그 다음에 핵심 이론에서 복습 위주로 제가 예습은 안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복습 위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요 문제풀이에서는 예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습 위주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는 시점이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뭐 11월은 다 간 것 같아요. 지금 저녁이니까 11월은 다 갔고, 다만 이제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그죠? 자, 며칠 전에 뭐가 났냐면, 저희 시험이 발표가 났죠. 그래서 4월에 시험을 보고, 4월 초에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7월. 13일에 최종 2차 시험을 봅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동차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는 실무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전까지는 실무랑 법규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무랑 법규. 그래서 실무 법규,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2차 이론까지 해가지고 아마 동차를 목표로 쭉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나는 좀 실무 뭐 스터디나 아니면 단과에서 실무나 법규 점수가 괜찮다 하시면은 계속 끌고 오셔도 되는데 12월 지나셔서 1, 2월 이때 1차 과목 같은 경우 학업직업 하면 너무 빡세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번 붙어본 경험이 있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끌고 오시는 게 맞는데 내가 이 1차 시험을 처음 보고 그 다음에 전공자가 아니신 분, 그래서 뭐 상경계열이나 아니면 법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부터 좀 빡세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2차 공부는 뭐 지난 시기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1차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은 자, 저희 시험에서 이제 실무처럼 2차 실무처럼 1차 과목에서 회계나 그 경제학 꽈락이 많거든요. 회계학, 그 다음에 경제학.
그래서 회계나 경제를 지금 혹시 시작하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걸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이제 동차를 생동차를 하겠다고 어떤 분들은 이제 2차 과목을 거의 뭐 1월까지 하다가 시험 막바지 두 달, 세 달 남았을 때 갑자기 시작하신 분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자기한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1차를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준비하시는 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막 3개월, 2개월 이렇게 짜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1차 시험 시작하셔도 붙을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회계랑 경제 많이 안 했다면 반드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회계 경제를 그 전부터 같이 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암기 과목을 하나씩 암기 과목. 그래서 저희 시험엔 뭐가 있죠? 민법, 그죠? 민법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부원론, 부동산학 원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그죠? 감가법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12월 안에 끝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기본이론 하나 안 들었다 하면은 빠르게 배속으로 하셔가지고 기본이론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기본이론 이미 다 들었다 하시면은 지금 오늘 우리 나가는 것처럼 문제풀이를 꼭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사실 회계 경제랑 암기 과목 한 과목 정도는 좀 돼 있어야지 조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신 분들은 12월, 1월, 2월에도 어떻게? 2차 과목을 병행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과목을 조금씩 병행하셔도 되는데 아예 내가 뭐 2차만 했다 그동안 그래서 1차 하나 안 했다 하신 분들은 쭉 1차만 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다가 1월이나 2월 사이에 뭐 사설 모의고사이죠? 모의고사 한번 보세요. 난 사설 모의고사 보기가 좀 그렇다 하신 분들은 저희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최근 3개년 있어요.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을 그거를 뽑으셔다가 한번 실제 시험처럼 보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그래서 또는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기출을 1월 끝나고 2월 초쯤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12월에 회계 경제 해놓고 암기 과목 하나 하고 1월에 또 암기 과목 한두 개 더 해놓으시고 한번 전범위를 시험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65점 이상이고 꽈락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생동차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좀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면 최근 3개년 기출을 3개 다 봤는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나온다 하시면은 그때는 2차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실무도 근데 100점은 아니고 뭐 50점 조금씩 줄여서라도 감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월, 3월, 4월 그래서 4월 시험 보기 그죠? 일주일 전은 좀 이제 1차만 하시고 대신 그래도 한 2주, 3주 전까지는 계속 2차를 하시다가 마지막 1, 2주에 1차 딱 공부하시고 붙고 다시 오셔서 쭉 2차를 달리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생동차로 붙거든요. 그래서 요때 1, 2월에 보는 모의고사 중요해요. 그래서 1, 2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점수가 좀 안정적이다 이러시면은 2차를 계속 끌고 가셔도 되는데 내가 65점 미만이다. 그 다음에 꽈락이 한 과목이라도 있다 하면 이거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자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꽈락이랑 과목이 있다. 2월쯤에. 그러면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2, 3월이 있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자란 과목 같은 경우 충분히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어서 내가 이걸 보고서 2월 초쯤에 이 모의고사를 보고서 2차를 가져갈지 그래서 생동차를 하실지 감정평가 시험을 아니면은 일단은 그죠? 한번 후퇴하고 내가 대신 1차로 확실하게 붙어서 그 다음에 쭉 3달 동안 달릴지 요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 2월 모의고사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1차 비중을 거의 80%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2차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2차를 좀 줄이셔서 가져가시되 1차를 좀 이제 조금 늘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은 뭐 1주는 그죠? 4월에 있는 첫 주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주일 같은 경우 2차 공부 안 하시고 그냥 1차만 쭉 해서 정리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이렇게 사이클을 돌려보셔서 뭐 3년차 동차라든지 아니면 1차 시험을 한번 본 적 있다 아니면은 내가 전공자다 그래서 법학이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학과다 그래서 부원론이나 아니면 내가 상경계열이라서 회계
좀 해봤다 아니면 경제학교에서 경제학을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은데 완전 생소하게 처음 공부해본 분들은 지금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붙고 오신 분들이 지금 시기에 되게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말인가 이럴 때 발표가 나는 것 같아요. 10월에 시험을 보셔가지고 이제 가채점을 해서 우리 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이다 보니까 해서 붙으면 이제 자신감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과목이 많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때 11월에 엄청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차는 이제 쓰는 시험이잖아요. 저희 시험이. 근데 1차 같은 경우에 중개사랑 좀 많이 겹치거든요. 오히려 중개사 시험이 더 어렵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만 봤을 때. 그래서 우리 민법이나 아니면 부원론이나 감각법 같은 경우는 겹치니까 이게 중개사랑 겹치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은 회계경제만 좀 하시면은 1차는 거뜬하게 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개사 붙으신 분들은 회계 경제를 하나 추가하시고 실무라고 2차 과목이 있어요. 제 담당 과목은 아니지만 실무라는 과목을 기본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서 이때부터 모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죠. 그래서 베이스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잘하는 과목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간이 그래도 넉넉한 편이에요. 저희 3월 초에 시험을 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4개월 이상 남아 있어서 아예 노베이스 분들이 오셔도 1차로 붙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감각법 객관식 문제집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같이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 안 들으시고 객관식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기본 이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보시는 게 좋고요. 또는 나는 이제 기본 이론 이미 다 본 사람이고 아니면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으신 분이다 하시면은 객관식 문제집부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걸로 이제 기본서도 같이 보면서 이제 우리 문제집 한번 나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OT는 한 요 정도까지 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부터 해가지고 10분만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